이번에는 연구 목적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저희가 1번, 그 다음에 2번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사항이 사회적 지지와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심리적 소진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 파일로 다시 한번 가셔서 일반적 사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서부터 그 다음에 연봉까지였죠. 예, 요것이 SPSS 밑에 또 파일 보시면 심리적 소진부터 사회 자기 효능감 전체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차이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다시 한번 설문지를 한번 볼게요. 종속 변수는 사회적 지지,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소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연령, 그 다음에 결혼 상태, 종교, 학력, 병원의 종류, 병상 규모, 임상 경력, 소속 부서,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까지 이렇게 독립 변수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연령을 뭐 28세, 27세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요거를 저희가 20대, 그 다음에 30대, 그 다음에 40대, 50대 이렇게 저희가 나눴죠. 이 나눈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사항이 이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볼 때 첫 번째 일반적 사항에서 첫 번째는 연령입니다. 근데 연령 같은 경우는 보통 연령을 구분해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죠. 20대, 30대, 40대에서 50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연령 간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기 문항을 뭐 1번은 20대, 뭐 2번은 30대 이렇게 입력한 형태라면 그냥 1, 2, 3, 4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연령에서 이렇게 뭐 나는 40살이다, 35세다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입력을 했잖아요. 이렇게 입력했을 때는 반드시 20대, 30대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분석 밑에 평균 비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배치 분산 분석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클릭을 한 다음에 종속 변수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변수가 되겠죠? 종속 변수는 심리적 소진부터 이제 자기 효능감 전체까지 이렇게 모두 포함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인에서는 연령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연령은 구분되어진 연령을 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연령에 대해서 구분해 놓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인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속 변수는 이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게 되는 종속 변수가 들어가는 게 되겠고요. 요인에서는 이제 독립 변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연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결과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배치 분산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 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심리적 소진,
에서 정서적 고갈부터 개인적 성취감 결여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심리적 소진감 전체, 사회적 지지 전체, 자기 효능감 전체에 대해서 연령에 따라 이런 종속 변수가 이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세부적으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종속 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가 한꺼번에 돌아간 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체크를 했는데요.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작은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의 확률을 P라고 표시를 하죠. 0.05. 그래서 0.05보다 작은 값은 이제 심리적 소진에서 비인간화 요거 하나가 이제 0.05보다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는데 심리적 소진에서만 이제 심리적 소진 비인간화에서만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그다음에 F값 이런 어떤 복잡한 그런 수치들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해석은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유의 확률 값만 통해서 0.05보다 미만일 경우에 이제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에 따라 변화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밑에 평균 비교 밑에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션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옵션에서 기술 통계 값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계속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와 좀 다른 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그 이론 배치 분산 분석, 그 다음에 기술 통계 분산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기술 통계라는 값이 없었는데 옵션에서 기술 통계 값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면 기술 통계 나와 있죠. 그래서 N은 데이터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대가 8명, 30대가 7명, 그 다음에 40대가 37명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평균 값은 마찬가지로 정서적 고갈에 대한 평균 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 평균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연령에 따라 표준 편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산 분석표에서 0.0보다 작은 것이 심리적 소진의 비인간화 요거 하나밖에 없었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정서적 고갈에서는 2.3, 2.5, 2.3, 2.3, 2.4 평균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인간을 보면 2.2, 2.2, 1.9 여기서 조금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평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에서는 2.0, 그 다음에 합계에서는 2.1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도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산 분석표는 아까 나왔던 표와 이제 동일한 거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특성 설문지 한번 보시면 일반적 특성에서 두 번째는 이제 결혼 상태죠.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느냐, 그러니까 미혼이냐, 기혼이냐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또 달라지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예, 요거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분석 밑에 기술 통계량 밑에 이쪽이 아니고 평균 비교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비교에서 독립표본 T검정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 변수에는 이제 종속 변수를 갖다 넣으면 돼요. 이제 심리적 소진 3개하고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전체까지 모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정 변수는 이제 종속 변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 변수는 이제 독립 변수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표본 T검정은 이게 집단이 2개일 경우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결혼 상태를 오른쪽으로 집단 변수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와 다르게 이제 집단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요걸 한번 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혼이 1번, 그 다음에 기혼이 2번이죠. 그래서 계속을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T검정에 대한 결과값이 이제 산출이 되는 건데요. 집단 통계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N은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미혼이 29명, 그 다음에 기혼이 이제 92명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균값,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평균의 표준 오차까지 계산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집단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미혼과 기혼 간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려면 우선 리벤의 등분산 검정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등분산이 가정됨과 가정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작은 것을 찾아보면 요거죠. 예, 요거가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등분산 가정에 대한 검정을 했는데 그것이 기각되는 것이 0.05보다 작은 거라고 표시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요 밑에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요 위에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등분산이 가정됨에 대해서는 요 위에 거, 그 다음에 요 위에 거, 그 다음에 다시 요건 위에 거, 위에 거, 요거 하나만 요 밑에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등분산이 가정됨과 그 다음에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에 대한 T값과 그 다음에 자유도와 그 다음에 유의 확률 값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등분산 가정을 먼저 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크면 위에 거, 그 다음에 0.05보다 작을 경우에는 요 밑에 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과에서는 그게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유의 확률 값이 0.175인데 요 밑에 건 0.107이죠. 그래서 0.05로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뭐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결론을 한번 또 내려보면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작은 것을 찾아야 되겠죠? 예. 지금 보시면 0.05보다 작은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기혼에 따라, 뭐 미혼과 기혼에 따라서는 이제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심리적 소진과 그다음에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 뭐 전체까지 다 차이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설문지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연령 같은 경우는 3개 이상으로 저희가 집단을 구분을 했죠. 그래서 3개고 3개 이상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의 결혼 상태는 요건 이제 2개죠.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집단이 3개 이상 나눠질 때는 F 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2개일 경우에는 독립 T 검정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F와 T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SPSS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분석 밑에 평균 비교해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배치 분석 이게 F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표본 T 검정 요게 T 검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집단별 평균 분석, 그 다음에 이런 일표변 T 검정, 대응표변 요거는 또 제가 분석해야 될 시간이 오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독립표본 T 검정과 그 다음에 이런 배치 분산 분석 요 2개만 가지고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독립표본 T 검정은 집단이 2개다. 2개죠. 그 다음에 F는 3개다. 3개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지 가지고 한번 더 얘기를 해보면 3번부터 보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무슨 검정일까요? 요거 이제 F 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학력도 마찬가지로 F 검정. 그 다음에 병원의 종류 마찬가지로 F 검정이 되겠고요. 병상 규모 요것도 F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임상 경력 요것도 저희가 여러 개로 집단으로 나눴죠. 집단 3개 이상으로 나눴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F 검정. 그 다음에 소속 부서도 마찬가지로 F 검정. 그 다음에 G기 마찬가지로 F 검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봉도 마찬가지로 집단으로 나눴죠 저희가.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F 검정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보시고 설문지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바로바로 아실 수 있는 수준까지 가시면 좋겠고요. 그 설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감을 잡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검정과 F검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예,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이런 배치 분산 분석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서적 고갈, 그 다음에 비인관화, 그 다음에 개인적 성취부터, 그 다음에 심리적 호기감 전체, 사회적 지지 전체, 자기 효능감 전체가 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에 대한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30대의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집단별로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평균값의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단순하게 평균값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까지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린다고 그랬죠? 예, 기술 통계에서는 단순하게 표준하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결론으로는 분산 분석표에서 이제 결론을 얻으시면 됩니다. 분산 분석표에서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작은가, 크면 차이가 없다가 되는 거고요. 작으면 차이 있음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비인관화, 요거 하나만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개인적 성취, 문화정보, 문화정서, 그 다음에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도,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까지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립표변 T검정이죠. 요것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종속 변수에 대해서 이제 결혼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미혼이냐 기혼이냐에 따라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보면은 2.4, 2.4, 뭐 2.1, 1.1, 2.9, 3.0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은 어떻게 내린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리빈의 등분상 검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0.05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작으면 밑에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거 작은 거 한번 찾아보면 여기서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0.05보다 크기 때문에 0.05보다 크죠. 그래서 요 위에 거를 보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 T 자유도 유의 확률, 최종 결론은 요 T 검정에 대한 유의 확률, 요게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은 요 유의 확률 값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데 대신 위에 걸 쓰느냐 밑에 걸 쓰느냐 라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리빈의 등분상 검정을 사용하는데 거의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이제 같은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예, 그렇게 인지하시고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연구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설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에서 보시면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서 심사 업무를 하게 된 동기에 따라서 한번 차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업무를 하게 된 동기죠. 여기서 보기 문항이 이제 3개 이상이죠. 그러면 F 분석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F 분석은 SPSS 창에서 분석 밑에 기술 통계랑 밑에 평균 비교 밑에 이런 배치 분석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속 변수는 동일하게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인에서는 위쪽에 있겠죠. 여기서 2번 기아가 심사 업무를 하게 된 동기를 요인에 넣어주시고 옵션에서는 기술 통계를 이렇게 체크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기술 통계 값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에 어떤 보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기 문항이 긴 것을 좀 오른쪽으로 좀 늘려주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좀 보기가 편해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병동 근무가 힘들어서 그다음에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본인 심사 업무가 적성에 맞은 것 같아서 간호사의 새로운 영향을 생각해. 이렇게 보기 문항이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저희가 아까 그 변수 보기에서 지난 시간에 변수 보기에서 이제 여기 2번 한번 보시면 중간에 2번이 있죠. 예. 심사 업무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한 값을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이 결과에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력하지 않게 되면 그냥 1, 2, 3, 4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설문지를 보고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제 결과창에 나오게 되면 보기에도 편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이러한 의미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수 보기에서 값을 일일이 다 그 설문지에 맞게끔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기술 통계값에서 이제 n 값, 데이터의 개수, 그다음에 평균하고 표준 편차까지 계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분산 분석표를 또 한번 살펴보면 이제 유의 확률 값이 0.5보다 작은 것을 한번 찾아야 되겠죠. 예, 여기서도 유의 확률 값이 0.5보다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심사 업무를 하게 된 동기에 따라서는 심리적 소진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지지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다시 한번 연구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 사항이 사회적 지지,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심리적 소진감에 미치는 영향, 여기까지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사항을 저희가 여기까지만 했는데 그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따라서도 차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5번까지 있죠. 이것도 살펴보면 1번은 F검정, 그 다음에 2번도 F검정, 그 다음에 3번도 F검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도 F검정, 그 다음에 5번도 F검정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에 따라서 SPSS에서 이제 동일하게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SPSS에서 분석에서 평균 비교해서 이론 배치 분산 분석표를 여신 다음에 요인에 대한 거 있죠? 요인에 대한 거 여기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바꿔주면 내가 원하는 독립 변수를 집어넣게 돼서 예, 그거에 따라서 예, 3번 놓고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다시 4번 놓고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5번 놓고 한번 돌려보면 동일한 형태의 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독립 변수가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